네, 밤낮으로 한국인의 삶을 위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잠을 깨워주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퇴근길에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술 한 잔. 아침 저녁으로 고단한 서민들의 애환을 위로해주는 잔들인데 서민들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주류업계는 일단은 가격 인상은 미루기로 했지만 조만간 주류세는 오를 예정입니다. 커피 원두의 가격마저도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 비싸지는 한 잔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저희 같이 한 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정부가 가격 실태를 조사하겠다. 소주값, 맥주값 다 오른다고 하니까 정부가 활짝 놀라서 나섰고 하지만 이제 주류업계는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네. 그 작년부터 정말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막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소주값도 작년 2월에 8% 가격 인상이 됐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정값이 올랐다, 또 에너지 비용 오르고 또 병값도 올랐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좀 기간적으로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필요할 뿐이지 어쨌든 오르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서민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오를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이제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를 요청을 하면 그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압력 가할 때는 반짝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압력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오를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 식품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식품회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8차례나 가격 인상 자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점 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만 100%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최근에 술값 문제가 기재부의 이제 주세 인상과 좀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그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맡기는 종가세가 있고요. 또 출고량에 맡기는 종량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주는 종가세고 그다음에 맥주하고 막걸리는 종량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오를 거로 예상되는 거는 맥주하고 막걸리. 다시 말하면 종량세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종량세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대로 5.1%나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물가 인상을 기반으로 하면 올해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재부는 이번 세율 인상이 그래도 오르긴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만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월급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사실 국민의 마음과는 조금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제가 좀 전에 물가하고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인상률을 100% 반영해도 되지만 되게 이제 70%에서 130%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5.1%를 100% 반영하지 않고 70%로 해준다. 그러니까 하한선만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3.57% 인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물가 인상보다 적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작년 2021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세는 그 출고가가 1.3% 올랐어요.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엄청 그다음에 올랐네요. 작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올랐는데 그 출고가가 거의 8% 올랐어요. 그것도 거의 3배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물가 오른 만큼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해에 좀 과하게 올리셨으니까 올해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굳이 지금인가? 네네네. 네, 그런 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네.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은 네. 조금 올라가는데 소비자가는 사실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일부 음식점에서 이제 선 반영해서 뭐 소주값이 이제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인 곳도 있고 6,000원으로 올린 곳도 네,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주류업체나 또 술집들은 음식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어떤 네. 이유 때문일까요? 작년에 소주 가격이 8%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고가가 이제 85원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500원 내지 1,000원 오른다고 그래요. 네, 그 술값 출고가가 100원도 안 오른 건데 정작 소비자가 사 먹는 돈은 1,000원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예. 단계마다 또 마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에너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술을 뭐 하는데도 공간을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술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하니까 출고가가 85원밖에 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는 거의 최대 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소비자는 이제 그 가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술을 마시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철렁철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식할 때 병으로 시킨다면 이제는 그냥 잔으로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술값에 서민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으면 이때다 싶어서 선반영하는 건 아닌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과점 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점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급자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소비자가 다른데 갈 데가 없어요.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공급자의 가격이나 정말 올린 만큼 올리는 건지 너무나 많이 올리는 건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작년 뭐 최근 몇 년 동안 뭐 ESG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S가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나 서민의 생활에 기묘하고 그다음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책임을 좀 염두에 주시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시는 그 기업가의 그런 경영 혁신 마인드를 저희는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빈번하게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 바라는 거는 경영 혁신이잖아요. 기업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격도 최대한 자제하고 품질도 좋게 만들면 우리가 그런 기업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럼 기업가는 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방송 들으면 이제 대기업에서 서운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에 이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좀 베풀어주면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이제 그 구매로 보답을 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이런 그 사회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찾아서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교수님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잔은 꼭 드시나요? 아니요, 2-3잔 마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희 피는 다 커피인 걸로. 기호식품, 대표적인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커피가. 그런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의 원두 작황이 너무나 나빠져서 이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커피 선물 가격이 올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선물 가격이 뭐 얼마나 오른 건가요? 선물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한 21.9%
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20% 넘게 오른 네네, 거예요? 오른 거죠. 사실은 이제 브라질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그 원두의 23%를 브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커피의 원두 가격이 오르면 네. 우리가 수입하는 원두의 가격도 당연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지금 우리가 사 먹는 그 커피 가격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되게 이제 한 2-3달의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2월에 그런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 이제 5, 6월 한 2분기, 3분기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머지않은 미래네요. 2-3달 네, 뒤면은.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재 현실을 짚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미 지난해 국내 상당수 커피 프랜차이즈점들이 이제 가격을 네.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커피 원두 가격이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원두 몇 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원두 가격과 실제 커피 가격의 차이가 또 너무 나지 않냐 이런 네. 지적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많이 보십니까? 나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커피 프랜차이즈 가격이 뭐 일제히 올랐는데 예. 이제 그 최대 업체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7년 6개월 만에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최근 12월, 1월 달에 그 최대 1, 2 업체 기업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원두 가격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제일 심했던 데가 작년 10월이에요. 10월에 킬로그램당 한 7,404원 정도로 예. 아주 최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1월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5,600원 정도까지 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작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의 등락이 심한데 그거에 따라서 좀 저렴할 때 좀 수입을 많이 하고 그거를 재고를 잘 관리한 다음에 소비자가 좀 걱정하지 않게 가격을 좀 유지시켜 주기를 좀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갑자기 궁금한 게 기름값의 경우에는 네.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서 뭐 그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기름도 넣을 때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네. 커피 원두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이고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네네. 우리가 사 먹는 커피 가격은 똑같네요. 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제 커피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네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어떻게 보면 음료인데 네. 참 국민들의 마음이 헛헛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이제 물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다음에 소주 한 잔은 노래 제목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서민들의 애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을 때, 뭐 속상한 일 좀 풀고 싶을 때, 잠이 안 깰 때. 그렇죠. 예. 네, 한숨 뭐 돌리고 싶을 때, 이럴 예. 때 이제 그 찾는 게 커피하고 소주인데 예. 이런 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삶이 좀 팍팍해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불만감 또 해소되지 않은 뭐 그런 감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심리 치료제. 그렇죠. 저는 가격 오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마음이 좀 헛헛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네. 그 대체 상품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커피와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조금 저렴한 대체제가 있는가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커피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체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맥주도 그 옛날에 뭐 편의점에 4캔에 10,000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예.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렇죠. 네. 찾아보기 힘들죠. 찾아보기 힘들죠. 예. 그래서 맥주하고 소주는 좀 대체제가 지금 없는 형편이어서 특히 애주가 여러분들 예. 또 술로 하루에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은 뭐 어떤 대체제를 찾아야 될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혹시 막걸리? 쌀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저희가 좀 여기까지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의 그냥 무거운 마음을 함께 공감
점검하면서 네. 저희가 그 주류 가격 그리고 커피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